안녕하세요, 여러분. 올 초부터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입시 준비를 해온 수험생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강의를 맡은 저는 입시 컨설턴트 임수연이고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마 지금 여러분께서는 2021학년도 수시 서류 준비가 한창일 텐데요. 서류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서류 중 하나인 자기소개서 작성법을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리려고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1번 문항을 구체적으로 다뤄볼게요. 1번 문항을 작성하는 방법에 들어가기 앞서 먼저 문항 이해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잘 알고 계시다시피 자기소개서는 대학교육협의회가 제시한 3개의 문항, 곧 대교협의 3개의 공통문항과 대학별 문항인 1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선택한 대학에 따라서 학생들은 총 3개나 4개의 자소서 문항을 작성하게 되는데요. 이 문항의 역사가 사실 좀 오래된지라 많은 학생들이 자기소개서 문항 자체에 대한 이해를 잘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항이 무엇이냐 물어보면 1번은 공부 쓰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할 정도로 1번 문항을 잘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는 얘기죠. 그렇지만 답을 잘 하려면 질문을 잘 이해해야 하듯이 자소서 문항을 잘 이해해야 좋은 자소서가 나옵니다. 그래서 먼저 문항 1번을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문항 1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에 학업에 기울인 노력과 학습 경험에 대해서 배우고 느낀 점을 중심으로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항에 대해서 많은 학생들은 어떻게 공부했느냐를 쓰는 것 아닌가요? 라고 이해합니다. 그래서 보통 교과 성적 지표가 좋은 과목을 골라서 쓰려고 하거나 학습법을 쓰거나 학습 플래너를 작성한 걸 소재로 고르기도 하는데요. 많은 대학들이 자기소개서 작성법을 공개하거나 혹은 입시 설명회에서 자기소개서 작성법을 소개하는 경우가 된다면 1번 문항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특별히 하는 이야기들은 뭐냐면 이렇게 단순히 교과 성적을 상승한 걸 쓴다던가 혹은 학습 플래너를 쓴다던가 학습법을 쓴다는 것을 지양하고 보다 지적인 호기심과 자기 주도성을 보여주는 학습 경험을 쓰도록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왜 그러하냐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평가자의 눈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자면은 대학에서는 바로 1번 이 문항회를 통해서 대학에 진학한 이후에 이 지원자 혹은 선발자, 합격자가 어떻게 공부를 하게 될까를 1번 문항을 통해서 그려본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어떻게 공부했냐 보다 더 중요한 건 앞으로 어떻게 공부할 학생인가인 거거든요. 그래서 대학에 들어와서 그 진지한 학습 태도가 유지될 것인가, 학문적 관심이 지속될 것인가, 대학에 와서 학문적 기여와 성취를 보여줄 수 있는 학생인가, 바로 이런 점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항은 단순히 교과 성적이 아니라 보다 진지하고 심층적이고 자기 관심사가 잘 반영된 학습 경험에 대해서 쓰는 문항으로 이해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교과 성적 지표를 바탕으로 해서 특정 교과에 대한 지적인 호기심을 그릴 수도 있지만 비교과 영역에서 독서나 혹은 과목에서의 보고서로나 아니면 동아리 활동에서 실험 탐구 보고서를 작성하거나 이런 과정 속에서 학생이 가졌던 학업에 대한 진지한 태도, 전공 과목에 대한 호기심과 열정, 그리고 어디까지 공부해 볼 수 있었는지에 대한 깊이 있는 학습에 대한 태도, 이런 것들이 모두 1번 문항에서 평가자가 기대하는 바이고, 바로 여러분들은 그런 기대에 부응해서 1번 문항을 작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인 작성 포인트로 들어가 볼까요? 자기소개서 1번 문항에 대한 이해가 잘 이루어졌다면 작성 포인트를 이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소개서 1번 문항은 그냥 공부한 거 쓰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하는 학생들에게 이렇게 답변할 수가 있겠죠. 1번 문항에는 단편적인 교과 능력을 향상한 것을 서술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지원학과 관련된 교과목들을 쓸 수는 있겠죠.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학과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과목들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공부하고 어떻게 탐구했는지에 대한 과정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았는지, 내 진로에 대한 어떤 고민을 하게 되었는지, 그 과목의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 그 과목과 그 학업이 그 공부가 제기하는 어떤 질문들에 대해서 나는 무엇을 배우고 느꼈는지에 대한 학업에 대한 성장 스토리를 쓰는 게 1번 문항의 작성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1번 문항은 지적인 호기심을 발전시킨 사례로 접근하는 것이 가장 유의미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사실은 대교육 1번 문항은 과거에 대교육 공소문항이 없던 시절에 서울대학교 1번 문항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서울대학교 1번 문항은 학생이 고교 기간에 공부를 하면서 발견한 지적인 호기심을 해결한 과정을 서술하라 라고 되어 있었는데요. 그런 문항이 대교육 공통문항으로 흡수되면서 현재 1번 문항의 같은 모습이 되었다고 이해하시는 게 좋아요. 따라서 내가 공부를 하는 과정에 수학을 공부하거나 혹은 독서를 하는 거거나 동아리 실험과 탐구를 하거나 토론을 하거나 혹은 추가 보고서를 작성하는 학교에서의 모든 학업 과정에서 내가 어떤 의문을 느꼈고 그 의문을 어떻게 지적인 관점에서 접근하고 해결하고자 했는가를 서술하는 게 1번 문항의 핵심 작성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그와 같은 1번 문항의 지적인 호기심의 소재를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 학생부의 여러 측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항은 아무래도 학업 역량을 보여주는 문항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그 지원학과와 관련된 교과목이나 지원학과에 대한 관심 영역과 지적인 호기심을 보여준다는 측면에서 전공적 합성을 보여준다고도 할 수 있어요. 따라서 학업 역량과 전공적 합성을 보여주는 1번 문항의 소재는 곳곳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 수상 경력을 통해서 내가 반학기나 1년 동안 학교에 탐구 활동을 할 수 있었던 계기, 그리고 그 탐구 활동을 통해서 수상을 할 수 있었다고 한다면 자신의 학습 역량과 학습 경험을 보여주는 좋은 소재가 될 수 있을 것이고요. 창의적 체험 활동 안에서는 동아리나 진로 활동, 이런 것들, 혹은 학교에서의 자율 활동에서 독서 프로그램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 또한 1번 문항의 소재가 될 수 있습니다. 교과 학습 발달 사항이나 세번 운영 특기 사항은 당연히 학습 경험의 소재가 될 수 있을 거고요. 이전에도 계속 언급했듯이 독서 활동도 독서를 통한 학습 경험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자소서 1번 문항의 소재가 충분히 될 수가 있습니다. 옆에 그림을 보시면 학업 태도와 의지, 탐구 능력, 전공에 대한 이해 관심사, 그다음에 자기주도성 이런 것들이 어떻게 여러 가지 학생부의 그 측면들과 연결될 수 있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구체적인 사례를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학생부에서 어떻게 소재를 찾고 그 소재를 어떻게 자소서 1번 문항으로 구체화시켰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학생은 창의적 체험활동, 곧 자율활동에서 소재를 발견했는데요. 먼저 이 자율활동은 학교의 공통활동이에요. 이 학교의 공통활동 속에서도 나만의 어떤 활동의 측면, 개인적인 개성과 탐구 능력들을 소재로 삼을 수 있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교내에서 실시한 인문사회 캠프에 참가하여 인문학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고 토론을 통해 삶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과 이해, 비전 찾기가 가능한 전환점을 마련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학교의 인문사회 캠프에 참가해서 인문학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있었다라는 것이 하나의 체크 포인트고요. 그 다음에 학교에서 또 인문사회 아카데미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이건 거의 한 학기 정도 이뤄졌네요. 철학과 관련한 책을 읽고 성장 노트를 작성해 봤다. 그
특히 서양 고대 철학자의 공동체에 대한 제시방안에 관심을 가졌다. 이렇게 학생부에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학생부를 보면 이 학생은 학교 안에서 있는 독서 캠프, 인문학 캠프, 인문학 아카데미 이런 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학생이었고 그 적극적인 참여 속에서 인문학에 대한 관심과 이해, 특히 인문학 중에서도 철학에 대한 그리고 특히 서양 고대 철학자의 공동체에 대한 제시 방안에 공동체를 위한 제시 방안에 관심을 가졌다는 것을 알아챌 수가 있죠. 다음은 학생부의 세부능력 특기사항입니다. 이 세부능력 특기사항에서 특히 윤리와 사상을 살펴보면요. 이 학생은 윤리와 사상에서 동서양의 주요 사상가들이 제시한 이상사회와 현실사회의 모습을 추론했다. 그래서 이상사회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에 대해 생각해보는 기회를 가졌고 수행평가 보고서 쓰기를 통해서 이들 사상가의 주요한 주장을 논리적으로 제시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독서활동에서도 플라톤이라던가 이런 책들을 읽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네요. 그렇다면 이제 그와 같은 학생부의 소재들, 기록들이 어떻게 1번 문항으로 작성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학생은 인문 계열 쪽으로 지원 학과를 선정하고 자기소개서를 쓴 케이스인데요. 이렇게 보시면 1번 문항에 윤리와 사상이라고 하는 교과목을 소재로 먼저 선정을 했죠. 그리고 이 윤사를 공부하면서 인간과 세상 공존의 가치관을 배울 수 있었다라고 자신의 학습 경험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윤리 과목이 인간의 존재에 대한 물음을 던진다는 점에서 매력을 느꼈다. 그러니까 매력을 느꼈다, 호기심을 느꼈다, 관심을 가졌다 이런 뜻이죠. 특히 플라톤이 말하는 공동체가 적절한 역할 부담이 강조되는 사회였다는 점에서 현대사의 모습과 닮아있다는 생각했다. 그래서 흥미를 느꼈다 나오죠. 매력과 흥미를 느꼈다. 그가 가졌던 문제의식을 이해하고자 책을 읽었다라고 해서 독서 활동을 연결시켰고요. 이후 당대 사회가 안고 있던 문제점을 개선해서 평화로운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방법으로 철학자들이 제시한 내용이란 주제로 탐구하고 내용을 정리해서 결과물로 작성해서 발표했다라고 하는 학교 활동이 구체적으로 드러남과 동시에 이 학생의 학습 경험과 배우고 깨달은 점이 등장하는 거죠. 아까 학생부 기록에서 세특과 같은 윤사에서 윤리와 사상에서 나타나는 사상가들의 공통된 문제의식이 당대사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거다 생각했다 했는데 그것이 바로 철학자들의 고민이자 현재의 문제를 개선하여 평화로운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그들의 노력이지 않았던가 라는 주제를 고민을 했고 그거로 학교활동으로 탐구활동을 보고했다 이거잖아요. 이렇게 1번 문항으로 윤리와 사상 그리고 윤리사상의 교과목과 세부능력 특기사항이 기재된 내용들 그리고 독서를 묶어서 본인이 생각하는 가치관, 철학에 대한 생각을 정리한 것을 1번 문항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관심사가 이제 3학년 때는 인문사 아카데미로 연결이 되었고 이렇게 철학뿐만이 아니라 역사나 문학, 역사나 법학 분야의 인문학적 지식을 확장시킨 계기가 되었다라고 자신의 변화 포인트를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학생부에서 자신의 소재를 찾아서 1번 문항을 구체화시킬 수가 있고요. 1번 문항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데에는 무엇보다도 1번 문항에 담고 있는 질문들이 평가자가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지를 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각자 학생부를 열심히 들여다보시면서 1번 문항에 맞는 적절한 소재를 찾아내시고 자신의 지적인 호기심을 발전시킨 계기를 잘 서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